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많은 조국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교육성 간부였던 아버지가 중국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절규하는데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북한 천재소녀,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데 중국도 평양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오직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중 동포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나라인 한국은 반드시 도와줄 거라 생각하며 남자는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후 북한 보위부 요원의 추격 속에서 감행된 망명, 그리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7시간의 사투. 이 딸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녀가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통일이 앞당겨져 한반도가 대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북한 부녀를 응원하신다면 동포에 그래도 공산당은 주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적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양 교육성에서 중국에서 파견 근무 중인 박현섭입니다. 올해 48살이고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딸 은별의 손이 유난히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런 큰 무대에 나서는 게 긴장되는 건 당연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은별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해도 은별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하얗게 보였는데 저는 그냥 떨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회장에 들어섰을 때 각국 대표팀들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 천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은별이 가장 어려 보였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18살에서 20살 사이였는데 은별은 겨우 17살이었거든요. 개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은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좀 이상해요. 베이징이라 그런가 보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 하지만 은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2그릇은 거뜬히 먹는 아이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은별이 잠들고 난 후에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몇 번이나 일어나서 아이 이마에 손을 대봤는데 열은 없었지만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대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은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괜찮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네, 괜찮아요. 문제만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은별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침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하니 믿고 싶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은별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만약에 제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그냥 평양으로 돌아가지 말고 병원부터 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뭔가 심각한 걸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고 저는 아이를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우리나라 최고 수학 천재잖아. 자신 있게 해. 은별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북한 대표팀 관계자분 계신가요? 제가 손을 들자 감독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험장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은별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은별아. 제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자 은별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눈앞이 흐려져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는 걸.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험장을 나오면서 은별이 제 팔에 의지해 걷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아이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이런 증상. 무슨 소리냐? 머리 아프고, 눈 안 보이고,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은별을 침대에 눕히고 저는 급히 진통제를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여도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 잠든 사이에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은별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런 증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특히 한국 같은 곳에 있었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내는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단순한 한탄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은별이가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에서 본 병원들이 떠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확한 진단, 최신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은별이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였습니다. 아이는 한국 가요를 몰래 들었고 한국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였어요. BTS라는 가수 그룹 이야기를 할 때,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은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중국 병원도 믿을 수 없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결심을 굳혔을 때였습니다. 은별아, 우리 한국 가자. 은별이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그래,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아이의 눈에 희망이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동경했는지 그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은별의 약 몇 개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번 이 길을 택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이러면 우리 반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은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아이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 택시를 잡아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뭔가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주소만 보여줬어요. 말할 기력도 없었고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 어떻게? 몰래 한국 드라마 봤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노래도 듣고 손흥민 선수 축구도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국을 택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보여요. 그리고 병원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이 뛰어나시고 은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이는 벌써 한국에서의 치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북측 요원들이 따라온 건 아닌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다행히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은별아, 준비됐냐? 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경비원이 급히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고 고청장을 입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희를 급히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사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은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 중 갑작스럽게 뇌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평양으로 돌아가서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명예도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학생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은별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봤어요. 아이의 얼굴빛을 보더니 급히 다른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 현지 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서울로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모든 걸 처리할게요. 서울. 정말 한국으로 간다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일이 우리 임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은별은 대사관 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저는 각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괜찮을까요? 무서워요. 은별이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응, 괜찮을 거야. 걱정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 대사관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은별에게는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고 저에게는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심시켜줬어요. 대한민국이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누군가 저희를 막는 건 아닐지,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습니다. 특별기로 이동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서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은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저기 태극기 보여요. 비행기 꼬리에 그려진 태극기를 보면서 은별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가는 거네요. 그래, 정말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베이징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던 세상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은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런데 또 기대돼요. 나도 그래. 무섭지만 너를 살릴 수 있다면 한국을 택한 게 맞는 것 같다. 비행기 안에서 은별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한국이 정말 우리를 받아줄지, 은별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한국.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별도 깨어나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뻐요.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국 땅이 가까워질수록 은별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은별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살려낼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깨끗하고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현섭 씨, 은별 양 맞으시죠?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저희를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은별을 휠체어에 태우면서 요원 중 한 명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별 양,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그 말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구급차에 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제대로 봤습니다. 도로가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건물들도 높고 현대적이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짜증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당연한 듯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참 친절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승한 요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지나간다는 걸 알면 누구나 그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은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던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빨리 병원 도착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의 침착한 대응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아빠, 여기 정말 따뜻해요. 은별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구급차 안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본 풍경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한강,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들. 저기 한강이에요. 은별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한강을 직접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쁘다.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은별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달린 후 드디어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와, 정말 크다. 은별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병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구급차에서 내리는 은별을 보면서 물었어요. 구조사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의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응급실로 옮기고 MRI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은별을 침대에 옮기고 각종 검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가 저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표정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 뇌신경외과 최고거든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줬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MRI를 찍어서 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1시간.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분류해서 치료하고 모든 게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의료진들이 모든 환자를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거였어요. 나이, 옷차림, 출신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국정원 요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일단 지원합니다. 정말요? 저희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은별 양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에요. 치료 후 국정원에서 조사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우리를 받아준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MRI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실까요? 상담실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뇌혈관에 작은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은 멈춘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 그 단어를 들으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해요. 의사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지금 수술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오셨네요. 이 정도 수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상담실에서 나와 은별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수술 받아야 한대. 내일 아침에. 은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믿어요. 아이의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17살 아이가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한국에서 수술 받는 거잖아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은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을 병실에 입원시키고 저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은별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을 보니 은별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은별이 깨어나서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 무섭지 않아요. 한국 의료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어요. 정말로 아이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한국에 온 후로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아서 한국 구경 많이 하자. 네. 아빠, 아이유 콘서트도 보고 싶어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 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거였어요. 수술 당일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은별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은별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6시쯤 되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각종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은별이 제게 말했어요. 오히려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아서 한국 구경하러 다녀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집도이가 나와서 마지막 설명을 해줬어요.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5시간.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국정원 요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네. 이런 큰 수술을 받는 게 처음이라. 우리나라 뇌신경외과 의료진들 정말 뛰어나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 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2시간째, 3시간째. 시간은 정말 느리게 흘러갔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지? 은별이한테 후유증이 생기면 어쩌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4시간째 되었을 때 간호사가 나와서 중간 상황을 알려줬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순조롭다는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5시간이 지나도 수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긴 거였어요. 6시간, 7시간. 저는 점점 패닉 상태가 됐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7시간이 다 되어갈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은별아, 괜찮다고 해라. 아빠한테 대답해라. 그때 국정원 요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현섭 씨, 진정하세요. 의료진을 믿어야 해요. 믿긴 뭘 믿어요. 5시간이라고 했는데 7시간이 넘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마침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이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다급히 물어보자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을 때 다시 긴장했습니다. 예상보다 출혈 범위가 넓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일시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뇌에 손상을 입은 부위 때문에. 기억 문제.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기억상실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예요. 일시적이라고는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은별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깨어날까요? 마취가 풀리면 깨어날 텐데 1~2시간 정도 후에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은별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별아. 제가 아이 손을 잡고 불러봤지만 당연히 반응이 없었어요. 2시간 후 은별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더니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은별아, 아빠야. 알아보니 아이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눈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빠야. 은별이 아빠야. 아빠. 저에게 아빠가 있나요? 은별이 정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든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집도이를 찾아 나섰어요. 중환자실을 뛰쳐나가서 의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저를 못 알아봐요. 간호사들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집도이를 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뭘 한 거예요? 딸이 아빠를 못 알아본다고요. 제가 의사 가슴팍을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수술한다고 해놓고 기억을 다 지워버렸잖아요. 이게 치료예요? 의사는 침착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하세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그럼 미리 말을 해주셨어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기억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국정원 요원이 저를 말렸어요. 박현섭 씨,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평양 교육청 간부였어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여기는 한국이었고 저는 이미 망명자였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박현섭 씨,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우리 딸이 절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앉으세요. 결국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은별 양의 뇌출혈은 해마 근처에 있었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뇌 손상은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해마는 재생 능력이 뛰어난 부위예요. 그럼 언제 기억이 돌아와요? 빠르면 10시간,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회복될 거예요. 10시간에서 24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완전히 치료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갔을 때 은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은별 곁에서 밤새 지키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억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중환자실에서 보낸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은별은 2-3시간마다 깨어났는데 깰 때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서늘한지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아이가 간호사에게 말할 때도 저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 4시쯤 은별이 다시 깨어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간호사가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병원이에요.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수료. 왜요?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간호사가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분이세요. 아버지. 은별이 그 단어를 되뇌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침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집도이가 은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다른 인지 기능은 정상이에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요. 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혹시 영영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은별이가 저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만 기억하면 어떻게 하지? 오전 10시쯤 은별이 더 또렷하게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내 아빠야. 그럼 제 이름이 뭐예요? 은별이야. 박은별. 아이가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어요. 박은별, 박은별.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뭔가 기억에 조각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평양에서 왔단다. 너는 수학을 정말 잘해. 수학요? 은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수학 천재라고 불렸어요. 국제 올림피아드에도 나갔고.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멍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은별의 상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침대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아저씨. 은별이 저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었어요.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왜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세요? 내가 내 딸이니까. 딸이라.
은별이 그 말을 곱씹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기억이 안 나죠?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은별도 답답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괜찮다. 곧 기억날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은별이 몸을 움츠렸어요. 낯선 사람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후가 되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의사가 10시간에서 24시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10시간이 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안 돌아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혹시 영영 안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뇌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은별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풍경이 예쁘네요. 그래, 한국이거든. 서울이야. 한국이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 치료받으러 온 거야. 은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북한이요? 그게 어디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은별이가 자신의 정체성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은별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은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던 모습들. 그런데 이제 아이는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회진을 돌았어요. 기억은 어때요? 아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예상보다 회복이 느려서 오후에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줬어요. 뇌 기능은 정상이에요. 단지 기억 저장 부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언제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며칠. 그 말이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은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내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은별이가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은별아, 혹시 엄마가 생각나니? 엄마요? 제게 엄마가 있나요? 있었어. 정말 너를 사랑하셨던 분이야. 은별이 눈을 감고 뭔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은별 양, 오늘 밤이 고비예요. 내일 아침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은별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은별아, 아빠야.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밤 이야기 들려준 아빠야. 수학 문제 같이 풀던 아빠야. 너 때문에 밤새 공부한 아빠야. 하지만 은별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 4시쯤 갑자기 은별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은별이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은별아, 정말 아빠가 보이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네, 아빠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저 많이 아팠나 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별이 머리에 감긴 붕대를 만지면서 물어봤어요. 수술 받았어. 이제 괜찮아. 수수료?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야. 서울 아산병원. 한국. 아, 맞다. 저희 한국 대사관 통해서 왔잖아요. 은별이 갑자기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들, 대사관으로 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쓰러졌죠? 그래, 맞아. 그래서 아빠가 한국으로 오자고 하셨고, 아이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은별이가 기억을 되찾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은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요? 은별 양.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기억이 다 나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10분 후 집도이가 병실로 뛰어왔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바로 나타난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별 양. 어때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은별이 의사에게 인사했을 때 의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간단한 검사 좀 해볼게요. 의사는 은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름, 나이, 생년월일, 부모님 이름. 은별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완벽하네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의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은별을 치료해줬는지 몸으로 느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제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틀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지금의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여긴 한국이니까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여긴 한국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저희가 북한에서 왔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은별 양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환자예요.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의사의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면서 은별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은별이 병원 식단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입맛이 돌아온 것 같네. 네. 그런데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저도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솔직히 계획이 없었거든요. 일단 내가 완전히 나아야 해.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오전에 국정원 요원이 병문안을 왔어요. 은별 양, 많이 좋아졌네요. 네,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원이 저희에게 설명해줬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등. 정말 이런 걸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별이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점심 후 은별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도, 국정원 아저씨도.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 온 후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네. 지금은 북한식으로 말하잖아요. 여기서 살려면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은별의 그런 의지를 보니 기특했어요.
오후에 담당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은별 양,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회복이 정말 빨라요. 젊어서 그런가 봐요. 그날 저녁, 은별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엄마 생각나요. 그래?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셔서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살았으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네. 아빠, 저 열심히 살 거예요. 한국에서. 그날 밤, 은별이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절망, 망명 결정, 수술, 기억상실,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 국정원의 세심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준 모든 분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은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어요. 은별이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병실 밖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봐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자. 다행히 허락이 나왔어요. 은별은 병원 가운을 입고 저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은별이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크네요. 그치? 북한에서는 이런 병원 못 봤지? 네, 상상도 못했어요. 로비까지 내려갔을 때 은별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표정이 다 밝아요. 정말 그랬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보통 우울한 곳인데 여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카페테리아 앞을 지나갈 때 은별이 멈춰 섰어요. 저기서 나는 냄새. 뭐예요? 커피 냄새야. 커피요? 저도 마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카페인은 아직 안 된다고 했지만 디카페인 음료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뭐가? 여기 있으니까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은별의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기분 못 느껴봤어요. 뭔가 숨이 편해요. 아이가 느끼는 자유의 감각.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수술 받으셨나 보네요. 많이 아프셨죠? 네.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은별이 밝게 대답했어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최고거든요. 할머니의 그 말이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진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저희도 이제 이 나라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은별이 말했어요. 아빠,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수학 말고 다른 것도요. 한국 역사도 배우고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고. 아이의 그런 의지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이튿날 국정원 담당자가 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일단 은별 양이 퇴원하면 임시거주지를 제공해 드릴게요. 어디예요? 일산 근교의 아파트인데요. 정착할 때까지 지원됩니다. 정착. 그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은별 양 교육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탈북민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새삼 느꼈어요. 퇴원 전날
집도이가 마지막 검진을 해뒀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은별 양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큰 감사예요. 그때 은별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 네. 선생님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응원할게요. 퇴원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줬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은별 양,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세요. 언제든 검진 받으러 오세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은별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이 병원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은별이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가구도 다 갖춰져 있고 생필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은별이 방방 뛰면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 온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재료들로 간단한 찌개를 끓였어요. 아빠, 이 맛, 엄마가 해주신 맛이에요. 그래? 네. 엄마 생각나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은별이 말했어요. 엄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네. 아빠, 그날 밤 새로운 집 새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은별이 말했어요. 아빠, 이 나라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 네. 단순히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아이의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은별아, 우리 이 나라에 보답하면서 살자. 어떻게요? 열심히 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네. 아빠, 약속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의료 기술적으로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었어요. 북한에서 온 저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준 모든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별아, 잠들었니? 아직요, 아빠. 뭘 생각하고 있어? 통일이요. 통일? 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이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별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에 있던 붕대도 제거되고 수술 자국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처음으로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별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것이었어요. 아빠, 정말 예쁘다. 은별이 한강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저 멀리 한강대교가 보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데 은별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 북한 친구들 생각해요. 그래?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까? 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미안하다. 은별아. 아빠가 너를 고향에서 떠나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은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도 없었을 거고요. 아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 공기 정말 다르죠? 그래, 정말 다르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은별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자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은별이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아이가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빠, 여긴 정말 따뜻해요. 날씨가? 아니요, 사람들이요. 은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도,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러게 말이야. 아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은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 저처럼 갑자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엄마도 여기서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모르겠다, 은별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걸 제일 기뻐하실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물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저희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해요. 은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행복하시죠? 그럼, 물론이지. 사실 저는 아직도 가끔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은별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의사가 되는 거요. 수술해준 선생님 같은? 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은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북한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갑자기 아픈 사람들을. 아이의 그 꿈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리던지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아빠는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글쎄,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 저요? 그래.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별이 활짝 웃었어요. 아빠, 저희 팀이네요. 팀? 네. 아빠와 저, 둘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팀이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은별이 말했어요. 아빠, 이상한 기분이에요. 뭐가? 여기서 살면 살수록 더 한국이 좋아져요. 그래? 처음에는 그냥 치료받으러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은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북한을 떠나온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정말요? 그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잖아. 그리고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잖아. 은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전혀 후회 안 해요. 아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은별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내일부터 한국말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 네.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왜?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아이의 그 의지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은별아. 네. 고마워. 뭐가요? 아빠와 함께 이 길을 택해줘서. 은별이 제게 안겼어요.
아빠, 감사한 건 저예요. 저를 살려주셔서. 그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저기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집이겠죠? 그렇겠지. 모든 집에 저희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럼 우리도 이제 진짜 이 나라 사람이 된 거네요. 은별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가 저희에게 준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은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새벽에 은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